여러분, 귀농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땅만 사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을 듣고 5년 전 기회가 생겨서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좋지만 다시 귀농 귀촌을 하겠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한참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유로운 시골 라이프를 꿈꾸면서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최근 농지법 변화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선택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 투기하는 방식 자체를 못하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농지를 하나 사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농사 짓는 척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들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땅을 팔아버리는 구조였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직불금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지금은 이 구조를 하나씩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농사가 안 통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무만 심어 놓는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생산이 있는지, 판매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볼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익직불제입니다.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땅 주인이 받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만 주고 방치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사놓고 그냥 빌려주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관리 여부, 이용 상태 이런 것들을 점점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이나 성토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으로 그것도 감정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실상 수익 구조가 아니라 손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투기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투기로 돈 벌기 어려운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농지는 그냥 사놓는 자산이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농지법의 변화는 농지를 좀 더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남기겠다 이런 방향성에 더 가까운데요. 대한민국 농지의 출발점은 바로 경자유전입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된다. 투기를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농촌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농사 지을 사람은 부족합니다. 근데 농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제라는 건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있고 그런데 직불금은 땅 주인이 가져가는 구조. 또는 그냥 땅 위에 나무만 몇 개 심어 놓거나 해서 가짜 농사를 짓는 걸 신고하는 구조.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직불금은 타먹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조상 땅 찾기를 통해서 짜투리 농지를 몇 개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임대를 줬었었는데요. 지금도 그 땅에서는 쌀 농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불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불금 신청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걸 굉장히 잘 주워 먹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직불금을 누가 받느냐? 공익직불제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서류 문제, 명의 문제, 관리 문제, 뭐 이런 이유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지법의 방향이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땅에
가라로 나무 몇 개만 심어놔도 농사를 짓는 걸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가 또는 농사 기록이나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증빙해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돈도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런 쪽의 방향입니다. 이게 맞죠? 저 또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불금을 타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혜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가짜 농사는 걸러내고 진짜 농사만 인정하겠다는 구조예요. 체류형 쉼터가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농지에 머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금도 부담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규제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일단 성토 50cm 이상 신고해야 되고 무단으로 변경할 때는 처벌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 감정가, 기준 부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농사, 방치된 농지, 임대만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경우는 훨씬 단속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번 농지법은 한쪽은 열어주고 한쪽은 강하게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약간 선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좀 더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뭐 이게 어려워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직불제까지 연결해보면 돈의 흐름도 약간 바뀌어서 지방의 토지 매물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좀 규제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내가 귀농귀촌 할 때 조금 더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귀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